세대의 전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선진사회복지회 제6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같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세대이죠. 베이비부모 세대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그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의 복지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종숙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정말 마련하시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중차대하고도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사회가 그간 베이비부머 세대를 앞세워서 경제만이 살 길인가,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던 그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내면을 깨트리는 그런 가족 간의 일탈 사건 등등이 우리 사회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큰 아픔을 갖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주제 발표 베이비부모 세대의 전망과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김영화 원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는 정말 우리나라 그 복지계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더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인구통계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2, 3년간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노인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65세라고 하지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의 초기 세대가 이제 55세를 넘어서 이제 은퇴, 정년 뭐 이런 개념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해서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베이비붐 세대의 논의가 단순한 그 고령화 논의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오늘 발표에 있어서의 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화 문제하고는 또 큰 고령화의 추이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도 봐야 되겠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특별히 이야기할 때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특정한 집단이 크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구 구조상이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생산시장이라든지 소비시장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가와 관련된 일종의 저희는 일종의 이제 어떤 해일과 같은 존재다. 한번 쭉 이렇게 큰 흐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면이 높아져서 쭉 가다가 수면이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정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특정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대부분 이제 베이비부모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무감이 이제 많다. 또 은퇴기를 접어드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또 은퇴와 동시에 취약하거나 빈곤해지는 상황도 많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어떤 그 준비 상태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베이비 부모에 관련된 사안이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은퇴 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60, 제가 4년생인데 그 뭐 턱걸이로 끼워주면 저도 막내로서 들어갈 수 있는 베이비 부모인데요. 이전에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노후의 삶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지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뭐 예비 노년층이다 혹은 신노년층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은퇴구나 노후의 삶에 대한 욕구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워낙 노년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게 저의 전제입니다. 우리 인간 발달론에 보면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쭉 청년기 이렇게 청소년기, 중장년기 이렇게 가는데 그때마다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애들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토들러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그 학습을 하면서 그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 그런데 그걸로 이제 그 교육이 끝나면 다 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래도 되는 게 뭐냐면 노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를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몇 년 있으면 그게 저희가 이제 경험이 좀 미천하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길어졌는데 저희는 갑자기 길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길어진 노년에 대한 그 당황스러움이지, 이런 길어진 노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베이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참여해서 정말 당면한 문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이 과제를 한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오늘 학술 발표를 하고 많은 토의를 할 터인데 정말 이것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700만 명 이상의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4인 가족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한 2,800명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은 정말 적지 않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현장에서 해보면요,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이, 은퇴 후에 인생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모 그룹의 임원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모 그룹의 임원인데, 임원들 대상으로 은퇴설계 교육을 시켰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대요. 끝나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가 한 날 같이 좀 줄 알았대요. 한 해 같이 좀 줄 알았대요. 부인이 자기보다 10년 더 사는 걸 몰랐대요. 부인이 10년 더 사시거든요. 그래서 부인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만선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리고 또 한 번은 LG그룹, 이건 또 모 그룹 임원 딱 듣더니 자기는 은퇴 설계하면 수건 돈인 줄 알았대요. 돈만 준비되면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 기다리는지는 오늘 아주 날카롭게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정규직군, 이게 취미도 보통 취미가 아니고 온 인생을 자기 역량을 다 쏟아붓는 거의 매니아 수준의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사회봉사로 연결되고 등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는 이런 은퇴 준비 교육 시스템 하에서 민간기업에서 먼저 현재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그래도 아직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다면 저야 좋겠지만 얼마나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현장에서 또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